들어와. 자, 여러분 1번부터 답을 불러가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1번에 3번. 아닌가요? 제가 틀렸나요? 3, 2, 4, 5. 네. 5번에 3번. 6번에 5번. 7번에 1번. 8번은 좀 설명할게요. 8번 문제에서 이게 fx가 있고 여기 fx-a가 있는데 네, 요거는 연속성의 문제거든요. 연속성의 문제는 반드시 그림이 아니라 표를 그려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형태가 구조가 중요한데 곱하기에서의 연속성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문제는 표를 그릴 필요까지는 없죠. 왜냐면 얘가 불연속을 갖는 x값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FA는 0이라는 걸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 A랑 달라요. 지금. 그러면 이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문제는 반드시 표를 그려가지고 좌극한 우극한에 비교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F를 적고 여기다가 F-A를 적고 여기다 곱한 F 곱하기 F-A를 적고 그 다음에 불연속을 갖는 값을 실제로 곱해서 그 결과끼리 같은지를 봐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얘가 fx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니까 f1은 a가 되겠지라고 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답이 없었어. 1이 답이 없는 거야, 선지에. 그래서 정신 차리자 하고 보니까 이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었다. 지발 지금 시작하자마자 정확히 다른 생각하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이 선지에 있었다면 저도 수능에서 틀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좀 정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어떻게 정형화 시킨다고요? 네? 구조를 파악해서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지를 확실히 정해놔야 된다. 그게 여러분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수능 같은 경우에도 9평, 6평 막 9번이 제일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15번 빼고는. 그러니까 9번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2차 함수가 나오면 근데 문제는 기가 막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3번에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나. 근데 13번에서 9번으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냥 앞부분에서 시간을 허비를 많이 하니까. 근데 2차 함수가 나오면 이거는 100% 대칭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100%다. 그 축의 대칭이라는 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 이게 그리고 이 그래프 문제를 잘 풀려면 항상 X축, Y축을 안 그려야 돼. 왜냐면 X축, Y축을 그리게 되면 항상 그럼 그 다음에 그래프는 정확히 어떻게 그리지? 그러니까 개형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개형. 그러니까 X축, Y축을 그리고 그리면 그래프가 되고 X축, Y축을 안 그리고 그리면 개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개형만 그려서 아래로 보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봐요. 이게 지금 Y는 X제곱 플러스 KX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다. 그거를 좀 알면은 계산에서 자유로워진다. 그게 뭐냐면 이게 거리가 D면 네? 그러면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거는 D제곱이 됩니다.
항상. 이 차이가. 이게 너무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꼭지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d일 때 이 차고 올라가는 거리는 d제곱이 된다.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도 알겠죠. 왜냐면 이 그래프는 y는 x제곱을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 커브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뭘 했냐면 정의역이 두 개인데 치역은 한 개다. 그러면은 그 두 개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같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값이 문제에서 더 작은 쪽이니까 2의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2의 a제곱 마이너스 2. 여기가 2의 a제곱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 문제를 처음에 보면 마치 이 복잡한 이 2의 a제곱 마이너스 2나 2의 a제곱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트랩을 파놓고 지금 유인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와 하고 이렇게 유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안 되고 대칭성을 이렇게 파악하면 중요한 건 이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얘랑 얘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거리가 지금 몇이죠? 3이니까 이 반쪽의 거리는 몇이겠어요? 2분의 3이 되니까 이 길이가 4분의 9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짜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얘의 가운데를 알잖아요. 지금 어디가 이 가운데를 알잖아요. 이 축이 뭐죠? 마이너스 2분의 k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는 거죠. 여기 가운데 축이 이게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k를 여기다 대입해봐. 네? 마이너스 2분의 k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 값이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2분의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 돼요. 근데 여기의 값을 알 수가 있다. 여기의 값은 뭐가 된다? 계산 없이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플러스 4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근데 이게 치역인데 이게 b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이게. 저 지금 디귿 해설하고 있습니다. 디귿. 그럼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b 플러스 k가 4분의 9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에다가 k를 더한 게 4분의 9라는 거예요. 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플러스 4분의 9에다가 k를 더하면 b에다가 k를 더하면 이게 4분의 9다. 지금 디귿에 적혀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4분의 9, 4분의 9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k가 0 또는 4가 돼요. 저는 암묵적으로 k가 4라고 해서 기억이라고 써서 틀렸습니다. 이 문제를. 3번이라 해서 틀렸어요. 이 문제를. 왜냐면 여기서 검토 없이 그냥 k 4겠지 뭐 해가지고 4로 풀었더니 a 플러스 k가 3이 나와가지고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실이죠. 요거. 여러분. 정말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면 k가 4라고 해볼게요. 그럼 k가 4면 여기가 이게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3만큼 늘어나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 수 2의 a 플러스 1이라는 수는 1보다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k가 4가 제외가 된다. 그러면서 k가 0이 돼서 정답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기역, 니은, 디귿은 100% 디귿을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역, 니은을 풀어 나가기보다 처음부터 약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역과 니은을 풀어내는데 집중하기보다 처음부터 이 문제 제가 푼 거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피드백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거리의 제곱만큼 올라가게 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지금 그냥 말도 못할 정도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d가 돼요. 근데 제가 이게 그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당연하죠. 왜냐면 이 이유도 x제곱이기 때문이거든요. x제곱 미분하면 뭐죠? 2x야. x좌표의 2배가 기울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2D인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얼마 뒤에 사관학교 시험이 있는데 사관학교 시험이나 요즘의 트렌드가 2차 함수를 많이 출제해요. 왜냐하면 3차 함수는 이 소재가 거의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도 2차 함수라고 하고 여기도 2차 함수라고 이렇게 하면 3차 함수를 물어볼 수 있는 어차피 점대칭이니까 그런 환경적인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완벽한 이해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2차 함수 나오면 100% 뭐라고요? 100% 대칭성. 쭉 딱 그어가지고 거리로 이렇게 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 9번 때문에 지발 10번도 안 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야 이거 그냥 들어봐. 이게 만약에 백화점이었으면 이 백화점은 망하죠. 가성비가 안 맞잖아. 9번 맞추는 수고와 10번 맞추는 수고가 전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이었다면 저는 9번 넘어가거든요. 그냥 안 풀리면 아무 마음의 타격 없이 그냥 뒤에 문제 맞추면 되니까. 근데 약간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제가 볼 때는 수학 4등급 이하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는 앞에 문제가 뒤에 문제보다 더 쉬울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좀 안타깝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11번. 이 11번은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 그게 뭐 어떤 걸 정리해야 되냐면 이건 원을 정리해야 돼요. 원. 여러분. 이게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원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의 한 가운데에 이 수직이등선의 중심이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CD의 길이가 2분의 3이다. 그게 아니죠. 이 CD의 길이는 수직이등분이 된다고.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면 여기는 4분의 3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1이란 거는 알 수 있어. 왜냐면 이거 기출문제거든. 기울기 이거 5배 이거 기출문제라서 그대로 지금 나온 거야. 이 문항 번호까지 그 기출도 11번이었어. 유형화가 좀 돼야 된다. 오케이? 그럼 어쨌든 여기의 길이가 1이란 거는 좀 구해야 돼. 이건 그 구하는 과정도 어려웠다면 그 송구시설 보고 피드백을 하고 원래 기출을 찾아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의 길이가 4분의 5가 돼요. 3대 4대 5니까. 그럼 반지름이 나오면서 이제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개념을 몰랐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3이면 마치 이 좌표를 구하고 이 좌표를 구해서 이 길이에서 이 좌표에서 이 좌표를 뺀 걸 2분의 3이라고 생각해야만 되는 걸로 머리가 굴러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원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대칭성이 중요한 거다. 결국 여기는 굉장히 대칭성이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걸로 좀 초점을 맞춰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12번 문제는 예전에 저희가 이 시즌1 수업 때 이 12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중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바꿔서 이렇게 좀 뒤섞고 있고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문제 중에 일부가 여기로 지금 편입되고 있어요. 근데 이 12번 문제에서 여러분 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가 주어졌잖아요. 엄청 좋은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4 그 다음에 x부터 뜬금없이 x부터 x 플러스 2까지 t 세제곱 플러스 a dt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0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이거 써야지 바로. 0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그러면 이거 바로 써야 돼요. 0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얘랑 같다. 뭐라고 돼 있냐면 1부터 5까지 t 세제곱 플러스 a dt랑 같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여기까지는 좀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4가 있는 이유를 알게 돼. 왜냐면 여기에 4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4가 있기 때문에 이 4를 없애려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이 애랑 지금 유사한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걸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 할아버지 수학 선생님들이 저도 포함입니다.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그 하는 말이 있어요. 축차 대입이라고. 축차 대입. X 대신에 이렇게 꾸준히 대입해가지고 다 소거되는 유형. 지금 그게 점화식이나 뭐 이런 거 뭐 수학적 귀납법 할 때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F2 0을 대입하면 F1-F0, 2를 대입하면 F2-F1, 3을 대입하면 F3-F2, 4를 대입하면 F4-F3.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하면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증명에서 이게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식을 보면 그게 띵 하고 떠오르면서 아, 이거 해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풀지. 잠깐만. 그러면 바로 푼다고 이거를 지금. 근데 제가 볼 때 이 시도의 방향이 조금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x부터 x 플러스 1까지 f 프라임 x dx 이렇게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구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f 프라임 x가 얘라고 할 수 없는데 뭐 하면서 거기에 이제 좀 꽂힐 수가 있는데 뭐야 지금. 근데 이 어쨌든 이 12호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거다. 축차 대입으로. 정답은 5번입니다. 좋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수학 선생님 면접을 보면서 그 선생님이 저보다 경력도 오래되시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크게 띵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과형 그 인재와 이과형 인재가 좀 다르다. 그래서 이과형 인재는 원리만 딱 보여주면 애들이 알아서 막 잘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는데 문과형 인재는 좀 반복을 시켜야 된다. 제발 내가 이제서야 알았어. 왜냐면 제 수업을 듣고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 수업을 들으면 수강평이 좀 나뉘거든. 안 하는 새끼는 어쩔 수 없고 걔는 이제 사실 제가 잘못이 아니죠.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얘가 문과형이다. 그러면은 과도한 영역까지 수업하지 않고 반복을 시켜준다는 거야. 이게 반복을 이렇게 시켜주면 걔가 오르고 이과형은 이제 새로운 걸 빵빵 보여주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기가 좀 약간 한 번 보고도 잘 못하면은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다. 약간 영역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럼 엄청 오를 수 있다. 이거 그리고 피드백을 좀 잘해야 되는데 13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저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여러분 대칭성 그 버터플라이 미술에서 나오는 버터플라이 대칭성 대칭 그림 있잖아 버터플라이.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하다. 이 고등 수학에서. 왜냐면 그게 좀 아름답잖아. 봤을 때. 근데 이제 지수 로그 함수도 사실 역함수 yx의 대칭이고 삼각함수도 선대칭 점대칭이고 그 다음에 수열도 대칭성이 있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A2 곱하기 A3 곱하기 A14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3분의 1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발동거리는 거, AR 제곱, AR의 열세 제곱, 그거는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적는 사람은 일단 산수로 머리가 가기 때문에 대칭성을 관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에 A13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랑 곱한 거랑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A13이 3이기 때문에 이게 1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1항과 15항이랑 곱해도 1이겠죠. 네? 그 다음에 4항과 12항이랑 곱해도 1이겠죠.
그럼 이게 따다다다다다 전부 1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말이 되냐면 1항부터 14항까지 다 곱하면 1이다 라는 게 나오게 돼요. 1항부터 14항까지 다 곱하면 1이 된다. 왜냐면 이게 다 전부 대칭일 거니까. 근데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씨발 1번도 AR이고 13번도 AR이고 전부 AR로 가니까 사실 이제 연산밖에 안 남게 되는 거지. 강조 드립니다, 진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5까지. 왜냐면 1이 빠졌으니까 여기에 지금. 그러면은 근데 그 대칭성은 결국 평균이란 말이에요. 레버리지. 영어로. 대칭성은 뭐라고요? 평균. 레버리지. 근데 그러면 그 레버리지가 뭐냐면 그 가운데 항이라는 거예요. 수열은 항상. 그 레버리지가 평균이. 그러면은 1부터 15의 한 가운데 있는 게 몇 항이냐는 거예요. 씨발 몇 항이야? 8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8항이 1이라는 걸 건져내야 된다. 그럼 이제 8항이 1인데 13항이 3이다. 아래 5제곱이 3이다. 이렇게 여러분 접근을 하고 풀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막 타칠 건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A1부터 AK까지 곱한 게 A10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머리를 좀 써봐. 그러면 A8이 1이잖아. 이걸 AR의 99제곱이라고 적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1항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8항에서 100항이 가려면 R을 92번 곱해야 되거든. 이게. 근데 얘는 사실 15항까지는 의미 없잖아. 15항까지는 1이니까. 그럼 16항은 뭐가 되냐면 16항은 여기서 8번 곱해야 되니까 아래 8제곱이. 17항은 아래 9제곱이고. 그래 안 그래? 그쵸? 이해되죠? 그럼 이제 이거를 K항까지 가면 K-8까지 더한다. 그러면 이게 92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K가 몇인지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이게 92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손으로 그냥 계산해야죠.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더해가면 금방 92까지는 금방이거든요. 맞잖아요. 네? 92까지는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구해진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14번, 15번이 정말 좋은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14번 문제 잠깐 읽어봐 주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왜 드린지 알죠? 안 읽어봤을까 봐. 읽어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읽어보는 시간만 좀 가지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같이, 자, 파이팅이야. 14번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구간, 여기서는 최소값이 1이고, 핵심적인 걸 한번 우리 공부해 보자고요. 여기서는 최소값이 0이다. 이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보더라도 특이한 사항이 있어. 그거 우리 한번 말해보자. 이거 좀 특이한 사항. 이 글자만 봤을 때, 칠판에 써져 있는 것만 봤을 때 특이한 사항은 뭐예요? 여기에 이하가 있고, 여기에 초과가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서는 최소값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이 y값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이게 열린 구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최소값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랑 그 이상 이하랑 초과 미만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게 왜냐면 경계값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가 경계값이 최소값이 될 수 있냐 없냐로 나뉘게 되거든요. 두 번째가 이 최소값을
약간 극소값으로 생각을 극소값이지 않을까?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는. 그렇지. 지금 이렇게 이 이하로 돼 있으면 반드시 극소값이 1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읽을 때. 근데 초과로 돼 있어. 그럼 여기선 초과로 돼 있으면 여기서 경계값이 없잖아. 경계값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100% 극소값이다 얘가. 얘는 100%고 얘는 100%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걸 관찰을 하면서 봐준다면 그럴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좀 관찰을 하고 이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항식 부분에서 킬러 파트가 나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6월 모의고사부터 이 킬러 파트 2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GX는 이거 다항식 문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름이 뭐였죠? 저기 잭기럽? 그때 있잖아.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그때 x-a fx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a 4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fx가 3차란 말이야. 그럼 얘는 4차죠. 그러면 4차에서 4차를 빼면 몇 차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최고차의 개수가 사라질 때와 사라지지 않을 때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라질 때는 얘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거고 그러면은 4차에서 4차를 빼니까 몇 차가 돼요? 4차항이 없어지니까 3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고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3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이건 100% 몇 차 함수가 된다? 4차 함수가 된다. 이거 여러분 기억날 거야. 그래서 다항식에서 이거 킬러 문제 나올 때 막 이렇게 추론으로 가서 막 이렇게 나뉘는 걸로. 그게 이것만 읽으면 이 다음이 예상이 된다. 뭐가 나올지, 여기서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될 거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랬냐면, 가자. 가에서 뭐랬냐면, 특이한 문제인데,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나에서 f0이 a f'0보다 크다를 만족한다. 근데 그 박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걸 둘 다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 수 있다. 이 나는 이거의 반대말이구나. 거의 국어야. 국어 그 독서 지문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게 여기서 이제 원 사이드, 여기서 잭get업 사이드. 이렇게 지금 반대 사이드를 보여줘요. 여기서는 fx의 최고차 개수가 1이면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이게 3차로 나오냐 4차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는 얘가 4차가 아니라는 거다. 근데 나는 얘가 몇 차로 나오는 거다? 4차로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흐름에서 약간 국어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이거를 만족할 때를 봐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통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웃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진짜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저 밖에서만 제 상황을 아는데 지금 거의 지금 수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신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x 4제곱, x 4제곱 없어지죠? 그럼 몇 차라고요? 3차라고 일단 봐줘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상하거든. 왜 3차 하면 이상하냐면 일단 최소값을 보면 이게 수학을 좀 공부했으면 이게 극소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마인드가. 근데 3차 함수는 극소값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3차 함수는 극소값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만 극소값이란 건데 내가 얘가 100% 버렸어요. 얘가 100% 버렸어. 얘는 100% 극소값이고 얘는 극소값이 아닐 수도 있댔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영역에서 지금 0보다 큰 상황에서 극소값 0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끝나려면 오른쪽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3차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3차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그럼 이제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 다닐 때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바르는 사람들 그럼 절대 못 푼다는 거야, 이 문제를. 왜냐면 이제 거의 이제 또 아인슈타인 계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중력방정식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진짜야. 거기까지 가야 돼. 이제 계산 엄청난 계산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2차 함수면 확실한 거는 뭐라고요? 확실한 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이제 100%라고. 이거에 대해서 완전 이해를 해야 돼, 자기가. 이건 100%다. 왜냐면 열린 구간에서는 최소값은 극소값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극소값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이구나. 왜냐면 이렇게 된다면 2차 함수를 이렇게 된다면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극소값이 아니더라도. 그럼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를 묶어줘봐.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여기도 x-a가 있잖아. 그럼 x- 있으니까 여기 x-a 이렇게 묶어준다고. 이건 인수분해에 대한 식입니다. 이게 몇 차식이라고요? 지금?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이게 몇 차식이라고요? 모르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몇 차식이라고요? 모르겠지? 지발 여기다가 계속 2차 함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른다. 어쩔 수 없다. 지금 이게 2차 함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차식이겠어? 지발 2차식이야.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도 지금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일일이 전개하는 사람은 여기서 P를 보게 된다고. 그런데 얘가 지금 이거 X축에 접하면 무슨 식이야? 판별식이 0이야? 내가 집에 계속 그래서 판별식이 0 쓰지 말라고 하잖아. X축에 접하면 무슨 식이야? 완전제곱식이니까 여기도 x-a니까 여기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x-a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약간 이게 이 문제가 그럼 여기가 바로 a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모르는 거지. 최고차항은. 최고차항은 모르지, 지금. 이게 지금 3차항의 기수만 1이니까. 이거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G0을 알잖아. G0이 1이니까.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하면 MA 제곱이 1이 돼.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G4A였어. 여기다 4A를 대입하면 9MA 제곱이 뭔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9가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fx의 식의 이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게 2차 함수인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나로 가볼게요. 나에서는 제가 아까 이걸 보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게 얘가 4차식일 수도 있고 3차식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는 연립결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다른 사이드로 나온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자마자 이걸 만족시킨다는 거는 얘가 4차 함수일 때다. fx의 최고차항의 수가 1이 아닐 때를 보여주는 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해됐어요? 지금 제 말? 그럼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해보자는 거지. 왜냐면 오른쪽 4차 함수의 식의 오른쪽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지금 뭐라고요? 지금 계속 명심해야 돼. 이거는 지금 확정된 상태야. 4차 함수의 오른쪽 사이드가 이렇게 되는 건 이제 확정된 지금 상태.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근데 선생님,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새끼야.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야. 그쵸? 왜냐면 그래도 여기가 1이면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려져야 되지? 아무튼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y축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f'0인 거지. 이걸 보면 지발 f랑 f' 그게 아니라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미분해 보면 g'x는 얘 미분하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a f'x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G'0은 F0 마이너스 AF'0 이렇게 된다고. 이게 나오는 거지, 이 모양이. 그다음에 여긴 0이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0보다 크다는 거야. 그 말은 이 4차 함수가 y축을 지날 때 어떻게 통과한다? 올라가면서 통과한다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면서 통과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모르겠지? 지금. 그럼 더 반복해야 돼. 뭐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fx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동생들 있으면 이거 알려주랬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여기서 f'0이 뭐야? 야, f'0 뭐야? x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분해서 0 대입했지, 머릿속으로. 안 되는 거야. x의 개수가 f'0이야. y축을 지나갈 때 감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축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우면 이걸 축을 구하지 않아. 이 개형을 그릴 때. 근데 이게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이거 축이 1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가 수업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빨라지냐면 fx가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원점을 지나는데 여기서 내려간다는 거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빨리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 x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케이? 그 x의 개수를 말하는 게 G'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y축을 통과할 때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선생님, 그거 말고도 방법 있지 않나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4차 함수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여기로 오게 되면 여기 국수값이 없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양수인 상황에서 그 값이 0인 게 몇 번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지발 fx 구하라는 말이 여기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풀이가 fx를 구하는 데 치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g'x가 0이 되는 부분은 몇 번 있어요? 2번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q가 2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럼 이제 넘겨서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꿀 문제였죠. 사실 근데 인간의 심리가 아무리 옆에서 정답을 말해줘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서 엄청난 힌트를 말했어요. 8번, 9번이 제일 어렵고 오히려 15번이 쉬울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9번에서 10분의 시간을 배정해서 이제 쳐맞고 15번은 펜도 안 대고 답안지를 찍어서 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저도 여기서 요즘 학부모 상담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보셨을 건데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 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시 돌아보면 알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하면 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웃어? 아니, 진짜로. 왜냐면 이제, 근데 항상 이 리얼 타임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기 뭐지?
그 축구도 이제 끝나보면 이제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하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알겠죠? 로그4 x 플러스 n은 t가 된다. 근데 요거의 실근이 뭐죠? x 값이죠. 실근은 여러분 연립방정식의 x 값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사실 그러면은 x 플러스 3은 2의 t제곱이니까 x는 2의 t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ft라는 거야. 여러분도 느낌이 올 건데 아 이게 9번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게 9번이구나 9번이 15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n인데 이게 4의 t제곱이고 그럼 x는 4의 t제곱 마이너스 n인데 이게 지금 gt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옆에다 그릴게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멍청한 건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죠. 원래 같은 장소에 있으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웃어? 지발? 야, 자 여기가 이제 이 여러분 지수함수 그릴 때 점근선부터 그려야 되거든요. 점근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을 그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이 절편에 찍어줘야 돼요. 절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지금 이게 FT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컨닝을 밑에 잠깐 해봐. 진짜 내 형 말대로 한번 해봐. 컨닝 일단 나에 뭐라고 됐냐면 t가 2보다 크면이라고 돼 있어. t가 2보다 크면이 돼 있으니까 여기다 찍는 거야.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센스라고. 왜냐면 2에서의 값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2를 대입하면 뭐가 되는지가 궁금해하는 거지. 처음부터 문제 풀 때부터 그게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2,2를 딱 체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랑의 차이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얘가 얘를 한 번 따잖아요. 네? 한 번 추월을 하면 그 뒤로는 절대 안 만납니다. 한 번 얘가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뒤에는 교점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n이 1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문제 푸는 거야. 아, 진짜 나 간절하게 말하는 거야 지금. n이 자연수기 때문에 n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냥. 이 문제를 풀 때. 그럼 n이 2를 대입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이 새끼 지금 이거 여기 0,0 이렇게 지나겠죠? 그러면 항상 GT가 FT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클 수밖에 없지 지금.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가에서 뭐라 했냐면 FT가 마지막에 무조건 GT가 이길 수밖에 없지만 이 싸움에서 FT가 이기는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n이 1이 아니구나.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n에다가 2를 넣는 사람만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n에다가 그 다음에 2를 넣어도 안 되겠죠. 2를 넣어도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안 되죠. 당연히. 그럼 n에다가 3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을 넣으면 전반부에서는 얘가 이기고 후반부에서는 얘가 따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일 때는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그러면 일단 n은 뭐부터다? 3부터 가능하다는 거 알게 돼요. 근데 그 나에서 뭐라 했냐면 t가 2보다 클 때는 반드시 gt가 따야 된대요. 아 여기를 지날 때에 n의 값을 구해야겠다. 왜냐면 이해됐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네? 그 밑으로 가면 여기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얘가. 지금 이 2,2를 지날 때보다 밑에 있으면 당연히 그 밑에 있으면 당연히 2,2를 미치지 못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2보다 크면 무조건 GT가 따야 된다고. 그러니까 2,2를 지날 때까지만 이게 허용이 되는 얘기다.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1이 나올 때는 뭐냐? 15일 때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태우면서 이거 밑으로 쭉 끌고 나가는 사람이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은 15까지 허용되고 3부터 허용된다.
그래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를 더하면 정답은 2번 117이 됩니다. 알겠죠? 지금 9월 모의고사가 여러분 한 달 반 앞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월 모의고사에는 자기가 좀 이거를 실현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뭐냐면 내가 9번도 넘어갈 수 있고 내가 15번도 용기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게 좀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 때 자기가 이거 좀 적용하겠죠. 근데 7월 모의고사는 약간 그 눈을 가리는 거다. 왜냐면 7월 모의고사는 너무 앞에 부분이 쉽고 너무 뒤에 부분이 너무 어려운 그런 모의고사라서 사실 이게 좀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유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잠깐만, 나 이거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뭐냐면 난이도를 올리지 않고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문항 순서를 바꾸는 거야. 나 킬러 문제 안 냈어, 지발? 사교육 강화 이거 한 거 아니야? 22번도 풀 수 있었어, 교육과정 내에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거든, 발표할 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22번도 교과서 수준으로 냈어요, 지발? 그쵸, 인정하죠? 이 말을 하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쉬우면 구별 안 되니까 이 새끼들이 전반부에서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 심리 게임이거든요. 알겠죠? 이 시험지가 좋은 시험지예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5입니다. 17번의 정답은 4. 18번은 16인데 이것도 지금 아까랑 좀 비슷해. 그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 이게 y는 이거 못 푼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연립방정식으로 가면 어렵거든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y는 mx 플러스 2 플러스 8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2,8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2,8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울기가 지금 양수랬어요. 맨 첫 줄에 잘 읽어야 되면 양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한 넓이를 지금 구해야 됩니다. 그쵸? 얼마 전에 질문하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변곡점이 이렇게 뚫접인 이런 경우에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3차 함수면 3대 1로 나눠요. 이것도 특별한 개념이 아니죠. 왜냐면 x세제곱 적분하면 뭐예요? x세제곱 적분하면 x세제곱 적분하면 뭐야? 4분의 x 4제곱이잖아. 그 말이 뭐냐면 4분의 1이란 거거든. 전체 넓이에 x 4제곱이 직사각형의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x 4제곱이 넓이고 4분의 x 4제곱이니까 이게 이 넓이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이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뭐예요?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냐고. 16이잖아, 16. 그러면 여기의 넓이가 뭐가 되겠어요?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넓이가 6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가 뭐겠어요? 2가 되는데 여기의 길이가 지금 8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의 길이가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정답이 16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시간 소실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연립으로 해서 여기에 x좌표를 구한다. 그럼 이제 끔찍하죠. 왜냐면 그 사람은 이걸 써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쇼당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개괄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문제 푸실 때. 그래서 여러분 18번의 정답은 16이다. 19번의 정답은 72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 저는 못 풀었습니다.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면 대입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아마 실수로 근데 저도 틀렸다. 저도 이거를 22라고 했었어요. 저 혹시 22라고 써서 틀리신 분 있나요? 거기까지도 안 간다는 거지. 네, 정답 70이고 20번의 정답. 이거는 여러분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이거 들어와야 돼요. 진짜 F0은 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fx 위의 점, 이건 진짜 들어야 돼. 난 이게 마지막 설명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이제 퇴원생만 있지 신규생은 없을 거라고. 아, 그렇잖아. 지금 시기상 수능 때까지 이제 퇴원생 이제 서바이벌처럼 한 달에 한두 명씩 나가면서 이게 그러고 이제 신규생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삥삥뽕. 진짜 부탁드립니다. 삥삥뽕. 이거 마지막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 기출에도 나오고. 이게 뭐냐면 fx 위의 점 a, fa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원점을 지난다. 원점이 그래프 위의 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a, fa인데 여기서 접선을 그리니까 0,0에서 지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는 몇 번 만난다? 2번 만난다. 그러면 a 더하기 a 더하기 0. 세 실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a라는 겁니다. 야, 진짜 이거 보고 이런 생각 안 했어? 접선의 방정식도 야무지게 그게 접선의 방정식을 저는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 되면 그러면은 세 실근의 합이 뭐라고요? 다시 마이너스 2a인데 2a인데 세 실근의 합이 2a.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fx는 최고 차항의 수가 뭐랬어요? 3분의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2a가 나와야 된다고. 다시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삥삥뽕해서 2a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2a x제곱을 적는 거야. 아, 진짜 이제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상수항은 없는 채로 여기만 지금 박스가 비어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위에 미분계수식을 보면 fa가 마이너스 2a라고 나와 있어. 그럼 fa가 마이너스 2a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a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a가 되도록 이 박스 안을 꾸려. 그러면 미지수가 안 나오잖아. 하나밖에. 그 다음에 f'a가 a니까 미분해서 a를 대입하면 a가 나오도록 식을 정리하면 a 값이 바로 나오면서 바로 푸는 거지. 지금 그렇게 여러분 이 문제를 삥삥뽕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문제 만나면 제가 이거 삥삥뽕 위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동문수학하는 사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아직도 자기 스타일로 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9입니다. (21번)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은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타와 파이 마이너 세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삼각함수 활용을 잘하는 거거든요. 세타와 파이 마이너 세타가 바로 보여야 돼요. 이걸 보면. 왜냐하면 세타와 파이 마이너 세타는 코사인 값이 같고 사인 값은 코사인 값이 반대고 부호가 반대고 사인 값이 똑같아서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런 삼각형이 있다. 정사각형이 여기 밑에 있고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또 정사각형이 여기 위에 이렇게 박혀 있다. 여기 위에 이렇게 박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좀 복잡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알아야 된다고.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주제가 정해져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뭐냐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값과 이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값을 더하게 되면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라고 나왔냐면 3분의 4 루트 3, 3분의 8 루트 3이라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인 값이 똑같잖아요. 근데 사인 법칙을 쓰면은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가 외접원의 지름인데 그게 두 배 차이가 나니까 처음부터 적겠죠. 여기를 L이라고 적으면
여기는 뭐가 된다? 2일이 된다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지금 뭐랬냐면 여기 사인 GAD 여기에 사인 값이 8이라고 하면 8K라고 하면 K라고 잡을게요 제가. 사인 값이 8K라고 하면 CED면 여기에 사인 값이 3K다. 이거 지금 사인 값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8대 3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예분의 예 하면은 또 이 삼각형의 외조번 지름 나올 거고 예분의 예 하면은 이 삼각형의 외조번의 지름이 나오는데 그게 또 1대2라는 걸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이 정사각형이니까 이 비율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잡으면 여기의 길이를 A라고 잡잖아요. 지금 한 변의 길이를.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4분의 3A가 나옵니다. 사인 법칙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이제 마타는 뭐로 친다? 여기도 A고 여기도 4분의 3A니까 이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값과 이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값을 더하면 0이 된다. 그럼 또 L을 A로 바꿀 수 있어요. 이 L을 A로 바꾸면 이제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구해가지고 막타를 치면 L제곱 이제 구하겠죠. 이제 코사인 값을 아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답이 나오게. 근데 마지막은 이제 계산 과정이지만 그건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제일 주제가 이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꼭 봐줘야 된다.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자기가 이걸 정해놓고 아 이건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제일 주제다. 근데 계산 과정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을 잡아도 어려운데 길을 못 잡으면 굉장히 이제 흔들리겠죠. 좋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 22번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47입니다. 8분의 39가 나와서 47. 22번. 이거 천천히 해볼게요. 22번 이제 천천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랬냐면 왜냐면 다 안 풀었잖아. 사실 저도 여러분 선택 과목까지 다 풀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제 실력으로 못 푼다는 거예요. 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진짜 풀 수가 없어. 물론 여러분들 나이 때는 풀었겠지. 근데 저도 이제 곱셈도 늙어가서 못 하는데 네? 곱셈도 지금 안 되거든요. 22번에 보면 t가 a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는 봐야 돼. 이것도 기출이거든. 이게 우미분계수 나온 기출이 있어.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봐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이일 때 이거 빼고 이 사이드 빼고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를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보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봐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대입하면 뭐예요? 0이 안 되죠. 왜 그런가? 이 범위가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뭔가 잘못된 데가 아니라. 제가 이거 지금 처음부터 조각하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미분을 하겠죠. 미분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왜 미분할 수 있죠? 얘가 연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왜냐면 이 함수의 도함수가 얘거든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얘가.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얘를 미분하면 처음부터 미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FT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상수함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F라는 걸 그리면 A부터 E까지는 상수함수가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우미분계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우미분계수인데 이 우미분계수가 상수함수니까 미분계수가 뭐일 때가 중요하겠어요? 빨리 말해봐. 상수함수니까 미분계수가 뭐일 때가 중요하겠어요? 0이 되는 상황이 중요하다고. 0이 되는 상황이.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t의 값이 뭐야? 하나는 2잖아. 지금 하나는 2잖아. 근데 2가 여기 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0이니까 아는 거지. 왜냐면 F가 연속이 되려면 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A가 0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 말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A가 0이라고 하고 이제 금방 끝나요. 이거 지금 이거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는 지금 우미분계수니까 F'T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적분하면 FT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적분하면. 근데 여기서 적분했을 때 정말 중요하게 정석 예제 첫 번째에 나온다고. 이 적분에. 뭐가 나오냐면 얘를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도함수의 식은 하나지만 이 구간은 몇 개니까? 이 구간은 2개이기 때문에 얘를 이 구간에서 적분했을 때의 적분상수랑 얘를 이 구간에서 적분했을 때의 적분상수가 2개로 나눠줘. 여러분 이미 다 했어. 왜냐면 그 정석 이런 기본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거기서 그래서 틀리거든요. 왜 틀리냐면 이거 여기다가 F'X를 준다고.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거를 부정적분하면 적분상수를 C 하나만 적어. 그래서 답이 틀려요. 실제로 나오면. 왜냐면 이 문제는 뭐 F3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틀리게 되고. 왜냐면 그때 얘는 범위가 몇 개예요?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는 범위가 2개니까 X가 2보다 클 때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 2개의 식으로 나오면서 C1, C2라고 잡으면서 얘랑 2를 대입했을 때 같게 했을 때 C1 구하고 얘랑 같게 했을 때 C2 구하면서 나눠지게 되거든. 여러분 예전에 문제 풀 때 기억이 날 거야. 이거 거의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시설 보시면서 그 피드백을 하시면 다 그 문제구나 하면서 그 유형을 하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은 제가 28번이랑 30번을 빼고 지금 송구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28번과 30번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근데 이렇게 보낸다고 하고 지금 안 보낸 전력이 많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확보된 것만 해서 정답만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한 명만 안 보내면 저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 새끼야 보낸다고 했잖아.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직 한 명만. 자, 일단 공통 송구시설 나눠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0시에 죄송하지만 상담이 있어서 그 질의응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